안녕하세요. 알면 돈 되는 글로벌 표준 이슈 시리즈. 오늘 주제는 메타버스 표준화입니다. 메타버스 전문가들에게 알기 쉽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실 분은 저이펀의 정상권 대표님, 그리고 건국대학교 윤경로 교수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겁고 재미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콘텐츠 개발사 주식회사 조이펀의 대표이사 정상권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인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초등학생들도 메타버스를 모르면 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기는 하지만 정확히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 국내 최고 권위자이신 건국대학교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윤경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교수 윤경로입니다. 교수님, 우선 메타버스가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메타버스는 최근에 등장한 용어는 아닙니다. 1992년도에 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공상과학 작가인데 스노우 크래쉬라고 하는 소설에서 처음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닐은 메타버스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쪽 눈에 서로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3차원 영상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영상을 1초에 72번 바뀌게 함으로써 그것을 동화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 3차원 동화상을 한 면당 2kpixel의 해상도로 나타나게 하면 시각의 한계 내에서는 가장 선명한 그림이 되었다. 게다가 그 작은 이어폰을 통해 디지털 스테레오 음향을 집어넣게 되면 이 움직이는 3차원 동화상은 완벽하게 현실적인 사운드 트랙까지 갖추게 되는 셈이었다. 그렇게 되면 히로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컴퓨터가 만들어내서 그의 고글과 이어폰에 계속 공급해주는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다. 컴퓨터 용어로는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세상이었다. 여기에서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네요. 혹시 이 닐의 책에서 언급되는 메타버스는 표현 자체만 보면 많은 분들이 요즘 많이들 접하셨을 VR HMD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이거 맞죠? 이거 아이고 힘들어. 네, 그렇습니다. 마치 가상현실이 메타버스인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린덴랩이라는 회사가 2003년도에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게임을 출시를 하고 유명해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게임은 HMD를 사용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HMD를 착용하는 가상현실을 떠올릴 텐데요. 이 고글 형태의 HMD는 가상현실의 몰입감을 높이고 영상을 입체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본래 메타버스는 이제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메타버스의 응용들을 2개의 축으로 나타내는 이 공간에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축은 기술 혹은 응용의 범주를 나타내는 축으로 시뮬레이션부터 증강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확장되는 이런 축이고요. 두 번째 축은 친밀감 또는 사적인 특성 이런 것을 나타내는 축입니다. 그래서 한쪽 끝에는 이제 사적인 응용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끝에서는 이제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응용 이렇게 확장되는 축입니다. 이렇게 응용을 2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게 되면 이제 4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각 영역의 대표적인 응용 시나리오로서 증강현실, 그리고 라이프 로깅, 거울 세상, 가상세계 이런 4가지로 지금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정의된 4가지 영역으로 또는 4가지 응용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념 또는 응용을 포함하는 융합적인 것으로 복합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가상 또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단어와 우주 또는 세계를 나타내는 유니버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다중우주를 이렇게 떠올리시게 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아, 다중우주요? 그러면 이 스타트rek에서 보여지는 그 차원의 문을 넘어서 우주 공간들 이런 것들을 또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 차원의 문 너머에는 항상 다양한 세상 그리고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생명체들이 그들 공간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흡사 이제 뭐 물고기처럼 생긴 생명체들이 그 우주 안에서 마치 인간처럼 주점에서 술도 마시고 사랑도 하고 무기도 팔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비유가 매우 적합하면서도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스타트랙 같은 데서 나오는 이 차원의 문 너머의 공간, 여기는 사실은 실존하는 공간이잖아요. 그 극 중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제 가상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차원의 문 대신에 컴퓨터라든가 휴대폰 또는 뭐 HMD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가상 공간, 아바타 세상 또는 가상 현실을 경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국의 이 ASF에서 정의된 메타버스의 정의를 보면 메타버스란 가상적으로 강화된 물리적 현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지속성을 갖는 가상 공간 얘네 둘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응용을 메타버스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와, 교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아, 그래서 이 로블록스 같은 그 게임 세상 안에서는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고 또 포트나이트 같은 세상에서는 이 코로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BTS가 다이너마이트라는 음악을 그냥 열심히 공연할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기술은 굉장히 어렵겠죠. 아무래도 사람의 삶을 또 다른 세상에서 구현을 한다는 게 쉬운 기술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은 기술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개별적인 기업들 또는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왔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의 호환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기술들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도 진행되어 왔습니다. 표준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셔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거 찍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동영상. 이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에서 지원받아서 우리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국내 유일한 정보통신 기술의 표준화와 보급을 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혹시 TTA에서 이 표준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TTA에서는 매년 국제 표준화 전문가를 선정해서 국제 표준화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TTA 지원을 받은 전문가는 국내 기술을 국제 표준에 반영하기도 하고 또 정 대표님이나 우리 윤 교수님처럼 국제 회의에 의장단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처럼 최신 국제 표준 이슈에 대해서 산업체에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우리 스폰서 이야기 잠깐 들어봤습니다. 네. 다시 표준 얘기를 하자면 메타버스를 위한 대표적인 표준 기술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연관된 기술 표준들을 이야기하자면 훨씬 더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MPEG-V라고 하는 표준은 가장 오래된 메타버스의 표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PEG-V 표준은 EU의 메타버스 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하고 우리나라의 에트리에서 Representation of Sensory Effects 줄여서 ROSE라고 했는데 프로젝트 제안이 돼가지고 2007년부터 논의를 하다가 2009년에 ISOIC JTC1에서 이제 공식 프로젝트로 승인을 받고 2011년도에 첫 번째 표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로즈라고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 보니까 메타버스 세상을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본 것 같아요. 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향기도 날 겁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MPEG-V의 간략화한 아키텍처인데요.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의 파트 번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Virtual World Object Characteristics라고 하는 것은 MPEG-V의 파트 4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아바타를 포함하는 디지털 객체들의 특성을 호환 가능한 포맷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이런 아바타나 이제 객체들이 제어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상 세계에서 다른 가상 세계로 이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전할 수도 있도록 만든 표준입니다. 또한 이제 IEEE 2888 워킹 그룹은 Interfacing Cyber and Physical World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2019년 9월에 출범됐습니다. 아주 최근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IEEE 2888.1은 가상 세계와 물리 세계의 연결을 위한 센서들의 데이터 포맷 그리고 API를 정의하고 있고요. IEEE 2888.2는
물리세계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액추에이터, 구동기라고 하죠. 이런 액추에이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명령 포맷, 그리고 API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두 표준은 물리세계의 환경 변화 또는 사용자들의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센서로 인식을 해서 이거를 가상세계에 반영하고 가상세계에서 뭔가 발생을 하면 이것이 다시 물리세계의 구동기를 통해서 물리세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IEEE 2888.3은 디지털 동기화의 조율을 위한 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물리세계의 변화를 인지하고 가상세계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상세계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디지털 사물이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사물을 정의하고 이 디지털 사물의 인텔리전스하고 미션을 부여해서 디지털 사물이 자동으로 자신의 미션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서 가상세계와 물리세계의 동기화를 위한 전체적인 조율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EEE 2888.4는 앞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1, .2, .3 하는 이 세 개의 표준에 기반을 해서 구성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중요하고 많은 기술들이 이미 진행이 되었고 또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글로벌 시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나 될까요? 최상위는 아니더라도 표준을 선도하는 선두 그룹에 있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위라고 하면 워낙에 이제 이 상용 플랫폼들을 장악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을 따라잡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워낙 광범위하고 어려운 것이라 짧은 시간 동안 세세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메타버스와 좀 친해지고 또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좋은 표준화 이슈가 있다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TA에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TTA 여러분, 그리고 같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